직장 다니며 부동산 경매하느라 힘드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빌라 시세 조사와 임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투자하면서 모은 자료를 참고해서 경매의 왕초보도 할 수 있는 손님팔 분석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손님팔 분석 방법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바로 손품, 임장, 세 번째로 팔리는 가격 조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손품 조사입니다. 손품은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임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손품 조사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현황 조사서,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경매 물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경매 물건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매각된 물건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빌라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은 오른쪽 창과 같이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플래닛 들어오시면 해당 빌라 지번을 검색하면 되는데요. 구이동 60-68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필터가 설정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정보가 보입니다. 우리는 필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X 누르신 다음에요. 필터, 여기 보이시죠? 필터 클릭한 다음에 매매 거래 연도를 최근 5년간으로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준공 연차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12년이래요. 그러면 13년 된 빌라인데요. 10에서 20년 차 빌라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고 다시 검색되는 빌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보다는 확실히 필터를 적용하니까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인근의 평당가가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빌라 물건은 현재 21년도에 2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삼지창 보이시죠? 클릭한 다음에 2억 9,500이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려면 전용 면적이 11.12평이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요. 2억 9,500만 원 나누기 11.12 하면 평당 2,650만 원에 거래가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된 곳은 어디 있을까? 연립 다세대를 보니까 여기 하나 있네요. 4억 5천인데 2층이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이 삼지창 클릭하시면 여기에 4억 5천 보이시죠? 전용 평수를 한번 다시 나눠 보겠습니다. 4억 5천인데 나누기 17.74 하니까 평당 가격 2,5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준공 연차가 비슷하고 최근에 5년에 거래가 된 곳은 2,500에서 2,600만 원 평당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보이는 곳 전체를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예리하게 가격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또 여기서 꿀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꿀팁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네요. 여기 보시면 경매 물건지를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면적이 나오죠. 면적. 경매 물건은 203호고 실제 평수가 17.02 평입니다. 근데 303호와 403호가 똑같이 17.02죠.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 임장할 때 같은 면적 호실배를 눌러서 운이 좋으면 한번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임장을 가면 202호를 누를 수 있고 201호가 누를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전용 면적이 같지가 않죠. 이왕 우리가 임장을 가서 같은 면적을 보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303호, 403호 배를 눌러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집을 한번 볼 수 있는지 부탁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적어두세요. 경매 나온 동네에
빌라가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료 제공을 클릭한 다음에 연립 다세대 클릭하고 여기에서 해당 경매의 물건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였고요. 그 다음에 구이동에서 작년에 얼마나 많은 빌라가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총 거래된 빌라가요, 총 317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빌라 거래 안 돼요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 구이동은 작년에 317개 빌라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세 조사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는 툴이 있는데요. 이건 실례지만 제가 유료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를 조사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호가를 조사해야 됩니다. 호가는 집 주인이 팔고 싶어하는 금액입니다. 절대로 실거래가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가를 조사하는 이유는 실거래가와 호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생긴 지역은 작년보다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작년보다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경매물건 빌라 인근의 호가를 조사해서 실제 임장대 반드시 찾아가서 경매물건과 비교를 한 다음에 우위를 정하면 입찰 가격 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호가 조사 어디서 해야 될까요?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광진구 구이동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입찰하려고 하는 빌라와 유사한 컨디션으로 필터를 설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경매 물건은요, 방 3개, 욕실, 화장실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방 하나, 둘, 셋, 욕실 2개죠. 그래서 이렇게 방 3개, 욕실 2개로 설정을 해서 인근에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중개사님들이 좀 자세하게 적어놓은 정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너무 물건이 안 나온다 하면 설정하지 않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필터를 설정해도 좋고 설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품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이제는 임장을 가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작년에 거래된 빌라를 직접 가서 경매 빌라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빌라 관리 상태, 주차 대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물건 발코니에 무단 증축이 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발코니에 무단 증축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제 임장을 나가서 경매 물건을 올라가서 보니 이렇게 발코니에 무단 증축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 표시가 아직은 없었으나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언제든지 위반 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찰하기 전에 이거 꼭 확인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적어주세요. 손품을 통해 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 임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투스쿨 수강생분들과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손품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들을 카페에서 만나서 다 같이 정리하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임장을 통해 미납관리비 확인도 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팔리는 금액까지 산정했습니다. 이제 팔리는 가격을 조사해야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소 방문해서 해당 빌라에 숨겨져 있는 정보들도 알아내고 얼마에 팔릴지 부동산 사장님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팁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쵸? 제일 작은 선물입니다. 자, 초보자분들 이 빌라 얼마에 팔려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애매한 질문에는 애매한 답변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숫자로 질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빌라 3억에 팔려요? 라고 물어봐야지 중개사님이 3억이 비싼지 낮은지 기준을 제시해 줄 겁니다. 또한 해당 빌라를 중개했던 경험이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면 생각하지도 못한 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최대한 많이 부동산 중개소 방문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 경매 투자자들에게 못되게 말하는 부동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과감하게 무시하고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고객으로 방문했는데 고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손님팔 분석 방법 오늘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부동산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며 부동산 경매 시작했고요. 자산을 늘리고 현금 흐름을 월급의 3배 이상 만든 다음에 퇴사했습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